안녕하세요. 흥청만청 가소비 주부로 살다가 고물가에 정신 차리고 집밥 절약하는 40대 주부입니다. 살인적인 물가에 방학까지 집밥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로운 주말 오후인데요. 남편은 소파와 한 몸을 이루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저는 집안이 잘 정돈되어 있어야 정신건강부터 채워지는 스타일이다 보니 주말의 여유를 즐기며 치우고 있습니다. 짧은 돌돌이를 쓰다가 밀대형 돌돌이를 하나 들였더니 신세계가 따로 없네요. 오늘은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수다 좀 떨어보려고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밀대 어디서 좀 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맞아요. 이혼숙녀 캠프보다 돌돌이를 계속 밀고 다니시길래 저도 모르게 검색을 하고 몇 주 장바구니에 넣어둔 후 9,900원에 도달했을 때 겟했답니다. 이렇게 미디어의 힘이 강합니다, 여러분. 리뷰에 보니까 저 같은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저 같은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는 미디어와 SNS를 통해 소비의 부추김을 끊임없이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절약을 하면서 가장 먼저 끊어낸 것이 SNS였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게시물을 보면서 요즘 이게 유행인가 봐. 유행에 민감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물건을 사들이곤 했는데요. 이럴 때 실행력은 어찌나 빠른지 갖고 싶은 게 생기면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야 라는 신념을 갖고 열심히 카드를 긁었습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말도 있잖아요. SNS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과거에 저처럼 개털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에 짜집기인 SNS를 보면서 나도 멋진 하이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가시적 소비를 하게 되거나 내 인생을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소비가 아니더라도 성공의 진심인 우리나라이기에 갓생이라는 모터를 달고 달려야 하는데 남들은 저렇게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데 저렇게 달려야 성공할 수 있는 건데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것 같은 불안함과 상실감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은 걸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SNS는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슬픈 일보다는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기억하고 싶은 일들을 더 많이 공유하잖아요. 일상의 평균값이 엄청 올려치기 되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뭐든 빨라졌는데 유행도 어찌나 빠른지 40대 아줌마는 따라갈 수가 없네요. 요즘은 유행이 너무 빠르고 세상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SNS를 통한 유행의 속도는 너무 빠르고 쉽게 변화되다 보니 사람들의 SNS 피로도가 극에 달한 것 같아요. 요즘은 주어진 하루 살기도 바빠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남들 일상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잉여 시간이 많이 남을 때 SNS를 자주 들여다본 것 같아요. 돌돌이를 밀다가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요약해보자면 SNS가 나의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면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미디어나 SNS 등을 통해 본 물건은 내가 정말 필요했던 물건이기보다는 갖고 싶은 물건일 확률이 높다입니다. 여기는 수저를 놓아두는 공간인데요. 예전 같았음 딱 맞는 수납함을 찾아 산만리했을 텐데 집에 남아도는 수납함들의 진절머리가 난 저는 재활용할 수 있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일단 사용해보며 구매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수저 놓는 생선 접시의 길이가 살짝 아쉬웠는데 밀키트 안에 들어있던 플라스틱이 제법 튼튼하고 사이즈도 좋아서 수저함으로 교체해봤는데 아주 딱이네요. 생활비 100만원 예산을 짜서 살림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활용품비를 더 아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살인적인 물가로 외식도 마음 편히 하기 쉽지 않네요. 고물가가 지속되니 사람들의 밀키트 수요도 커지는 것 같아요. 나가서 사 먹자니 부담이고 비슷하게라도 집에서 먹자 싶어서 가성비 있는 밀키트를 주문해서 먹는 집들이 많죠.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 동네 닭갈비 1인분은 14,000원이네요. 저희 가족 3명이 출동하면 3인분 42,000원, 사리에 볶음밥 등등 포함해서 5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요즘 시대에 5만원 그렇게 큰 돈도 아니게 되었죠. 하지만 식비 예산을 잡고 살다 보니까 외식비로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 집 한 달 외식 배달비는 평균 15만원 정도 사용하더라고요. 이것도 많이 아끼고 아껴서 쓰는 금액이고 특별한 날은 연간비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절약한 지 이제 1년 정도 되었는데 집밥을 자주 해먹다 보니까 메뉴에 고민이 끝없더라고요. 닭갈비를 만들까 하다가 요즘은 맛까지 챙긴 가성비 밀키트가 많대서 처음으로 닭갈비 밀키트도 사봤네요. 썩기 직전인 고구마까지 넣었더니 제법 훌륭합니다. 맛도 닭갈비집에서 먹던 그 특유의 향이 배어있고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랬어요. 외식하면 밥만 먹나요? 분위기도 먹잖아요. 음식, 서비스, 공간, 분위기 등등 외식비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치를 여력이 없네요. 분모자를 양껏 넣으며 마음의 허기를 달래봅니다. 외식도 적당히 하고 돈이 돌아야 경기가 살 텐데요. 서민 주부인 저만 봐도 외식비 줄이겠다고 닭갈비를 밀키트로 먹고 있으니 가끔은 너무 절약하는 것도 미안해지더라고요. 월급이 물가 속도를 따라잡질 못하니 서민들만 더 살기 팍팍해지는 것 같고 뭐 별 수 있나요? 집밥 절약으로 오늘도 살아내 봅니다. 저는 학원에서 행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남편은 중소기업 11년 차. 제 수입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월급이 주 수입원인데요. 남편은 퇴근 후 투잡으로 대리운전 알바를 한 지 한참 되었어요. 저도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체감하고 있지만 남편도 대리하면서 경기 체감을 많이 하거든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매달 월급 투잡한 수입도 보내주는데 1월에는 수입이 적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더니 본인 있던 돈도 보태서 보내왔더라고요. 힘들게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보내주는데 미안할 일인가요? 아이 하나 뒷바라지하며 살아보겠다고 이 난리입니다. 우리나라 가장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힘든 일상 속에도 항상 감사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청소로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이번 겨울 유독 너무 춥지 않았나요? 난방비 아껴보겠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도 관리비 폭탄 맞았습니다. 지난 여름 도시가스 요금이 6.8% 올랐다는데 저만 몰랐나 봅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관리비도 계속 오르고 여름 겨울에는 전기세 도시가스 요금으로 폭탄을 맞아대니 더 나이 들어 남편과 제가 일하지 않을 땐 관리비가 큰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생활물가가 계속 오르니 살림살기가 참 팍팍해서 절약이 필수가 된 요즘입니다. 관리비뿐 아니라 요즘 기름값도 많이 올랐죠. 지난번에는 퇴근길에 기름을 넣고 가려고 보니 휘발유 가격을 1797원을 적어놔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냅다 지나쳤습니다. 다음날 기어코 1663원인 다른 주유소로 가서 기름을 넣었는데요. 4,000원 정도 차이라고 남편은 그냥 넣으라는데 살림하는 주부다 보니 조금이나마 싼 주유소를 찾아서 궁상을 떨어봅니다. 집이 깨끗해 보이지만 서랍 곳곳 정리한 데 물건이 참 많아요. 오늘은 재활용 상자를 이용해서 상비약품 정리하려고요. 약국에서 제조해온 약이나 유통기한 지난 약은 주민센터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주면 됩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하니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은 실천하려고 합니다. 환경 이슈로 식재료며 에너지 가격까지 치솟으니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네요. 남편이 정말 무력이 없는 사람인데 타이레놀 덕후라 약국 쇼핑을 자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마스크며 약 품절 대란이 생겼잖아요. 그때 경험의 후유증인지 한 번씩 약국 가서 약 쇼핑을 하더라고요. 저도 마스크는 떨어지지 않게 항상 체크하고 사두거든요. 생존이 걸렸던 큰 사건이었던지라 특히 아이 키우는 집들은 많은 것이 변화된 것 같아요. 집 정리하면서 버린 물건도 많았지만 처치곤란 서랍통이 어찌나 많은지 정리는 안 하고 서랍통만 계속 사들였더라고요. 안쪽에 보관하는 건 재활용할 수 있는 박스로 활용해도 충분해서 튼튼한 상자들은 모아뒀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쇼츠를 보니 약통 위에 유통기한을 써서 보관하던데 요즘 사람들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하더라고요. 살림이나 정리가 어려울 땐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따라해 보는데 이것도 하다 보면 늘더라고요. 상자 안에 약끼리 묶어서 담고 이름이 잘 보이게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해두니까 약통에서 굴러다니지 않고 약 찾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상비약들도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유통기한을 표기해주고 관리해주면 좋습니다. 굴러다니는 연고들도 상자에 담아 보관하니 깔끔하니 보기 좋네요.
약통 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잡동사니 서랍 속에 숨겨두고 집 깨끗한 척해서 찔렸는데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정리해야지 하면 대청소해야 될 것 같아서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그럴 땐 무리하지 말고 한 구역이나 서랍장 하나 정도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엄마들의 본격적인 새해는 사실 방학 지나고 3월이잖아요. 봄은 새롭게 시작하기 너무 좋은 계절 같습니다. 겨울 동안 묵혀뒀던 집안 살림들 살살 정리 좀 해 나가야겠어요. 묵혀둔 영양제도 정리했습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더라고요. 영양제 가소비도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어요. 폐기할 약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날인데요. 눈이 유독 많이 와서 미루다 보니 주유할 때 받았던 세차권 기한을 놓쳐버렸습니다. 알바 가는 길에 그 1797원 주유소에서 세차할 수밖에 없는데 세차비가 무려 8,000원인 거예요. 짠순이 되고 나서 이런 멍청 비용이 가장 아깝더라고요. 이 주유소만큼은 혼자만 보이콧 중이었는데 아쉬운 인간이 제 발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고물가의 고유가 시대 100만원 가지고 한 달 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 절약하다 현타 와서 브레이크 밟고 싶을 때가 진짜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커가는 아이와 다가올 노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알바 전투 나갈 때 제 철칙은 쓸데없는 돈 지출 금지입니다. 시간당 페이가 많지 않다 보니 알바 나가며 이것저것 먹고 쓰면 그냥 집에 있는 게 낫더라고요. 절약하면서 오늘 뭐 먹지의 고민이 더욱 늘어난 기분입니다. 아끼려면 장도 실속 있게 봐야 하고 집밥 냉털 열심히 해서 냉장고 순환도 시켜야 하고 절약이 말처럼 쉽고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매달 식비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다른 집들 뭐 먹고 사는지 보면서 메뉴 힌트도 얻고 사람 먹고 사는 거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들 아내, 엄마, 주부라는 자리에서 알뜰살뜰 살아가시는 걸 매일 보다 보니 저의 투정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꾸준히 뭐 하나를 못하던 인간이었는데 챌린지 덕분에 벌써 5개월이나 집밥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걸 했다고 식비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매일같이 집밥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5개월 했더니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2월은 명절 때 친정에서 싸주신 음식들 냉파하며 식비 방어 좀 하겠다 싶었는데요. 매번 똑같은 음식만 주기도 미안하고 저도 참 질리더라고요. 거기다 방학 삼시세끼 차리는 미션이 있었던지라 조금씩 타협하며 식비를 썼습니다. 2월 식비는 53만 2,200원, 외식비는 13만 4,200원, 총 66만 6,4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번 겨울 딸기 원 없이 먹어보신 분 계신가요? 딸기가 어찌나 비싼지 마트 가면 딸기 가격부터 확인하는데 우리나라 과일값 정말 살벌합니다. 돈 10,000원이 없어서 딸기를 못 사 먹는 건 아닌데 절약생활로 예산을 짜서 살다 보니 과일을 사면 예산이 박살나더라고요. 이제는 만만히 먹을 과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2월 총 생활비는 110만 1,490원입니다. 생활비 카테고리를 종종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식비, 외식비, 교통주유비, 생활용품, 병원, 미용, 문화생활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관리비, 분기별 의료비는 빠져 있어요. 의료비라 해봤자 남편과 아이 철마다 조금씩 옷 사는 정도이고 저는 절약하고 제대로 된 쇼핑 한번 안 한 것 같네요. 식비 70만원 쓰면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 더 아낄 수 있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줄이면 제가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마트 가면 코베이기 십상인데요. 진짜 머리 계속 쓰면서 이득일까 손해일까 이걸 사면 호구인가 아닌가 마트 가면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사정도 추구미도 다르잖아요.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지치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가 고학년이 되고 학원에서 오는 시간도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 둘이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지네요. 아이 뒷바라지 할 시간이 초등 2년, 중고등 6년 남았네요. 아이는 쑥쑥 커가고 엄마 아빠는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학원비라도 보탬하려고 반나절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더 벌어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의 소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고물가의 관리비 폭탄에 학원비 결제일은 눈 깜빡하면 다가오고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아이가 컸으니 손이 좀 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가도 근데 방학에 애 밥은 어떻게 이랬다가 고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방학 동안 집밥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개학 후 성큼 다가온 봄날 매일매일 행복하세요.